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자, 우리 오늘은 조금 제 스스로도 좀 난해하긴 한데 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 우리가 이겨.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뒤에 또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요런 게 있는데 앞에 맥락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심할 수 있는데 부모 코스프레. 내가 누군가의 엄마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실제 그 상대, 만약에 우리가 자녀라면 그 상대에게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설정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 요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분별 없이 주기만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이 분별이라는 게 참 중요한 단어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A라는 어떤 대상에게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정말로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내 위로 내가 위안받고자 그 행위를 하는 경우다는 게 우리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죠? 내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실은 진짜 그를 향한 어떤 깊은 사랑이나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일이 아니라 내 위안 삼고자 하는 행위가 거의 몇 프로다? 90% 이상이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에 따르고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꼭 필요해서 그거 하는 거 같잖아. 내가 꼭 걔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꼭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서 그래서 나는 아주 명석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족을 사랑하고, 그죠? 가족을 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겐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부인에겐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빠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노력을 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기르는 데만 온통 바쳐졌음을 어느 날 깨달았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정말로 이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가족을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대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런 어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봐요. 제가 제 혼자 살 때는 예를 들어 나 혼자 진짜 뭐 아무 그것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있을 때 바퀴벌레가 나왔어 예시로 그럼 때려잡는다 안 잡는다 때려잡지 근데 다른 누군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달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정말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걸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의존하는 누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해달라 이런 경우 여러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대상자 입장에서 다시 보자는 거야. 그 대상자 입장에서 내가 없으면 그 친구는 그거를 셀프로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내가 있음으로써 나에게 의존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다시 나 혼자 있을 때는 때려잡아. 근데 누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맡기죠? 그 사람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우리가 발동을 하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 때. 자, 내 혼자 있을 때 때려잡는데 누가 있을 때는 내가 맡겨. 근데 내가 3살짜리 애랑 같이 있어. 나 누구랑 같이 있는데 걔가 3살짜리야, 5살짜리야. 그러면 그 때려잡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전히 난 거잖아. 이해돼요, 이 말이? 여전히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해줘야만 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 상대가 3살짜리일 때, 그러니까 아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으로 내가 그 대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시각이 그를, 그죠?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뭐 한다? 그를 지켜줘야 되고 그에게 예전에 했던 그 행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고 좋은 친구고 그렇다는 거지. 근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이 아주
불투명한, 이제 그 아이가 정말 3살일 때는 그게 사랑이 맞지만 그 대상이 20살이 되고 이미 이제는 예를 들어 그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바퀴벌레를 내가 때려잡아줘. 예를 들면 그거는 사랑이라, 목적이 불투명, 사랑이라기보다는 뭐다, 그냥 순수한 자기 희생인데, 그런 희생은 여전히 그 존재에게 내가 의존 받고 싶은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정한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의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 목사님이 여전히 어, 어, 음, 와이프를 위해서 자기 너무 싫지만 어떤 행위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막 이렇게 헌신적인 희생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언어를 쓴다? 내 부인은, 자기 부인을 아기 고양이라고 표현하고 훌쩍 다 자란 건강한 아이들을 내 귀여운 꼬마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그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제 20살 이상 큰 아이에게 예를 들어 독립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희생적인 것을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실제로 뭐 아주 애 어렸을 때 수박을,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수박에 씨를 막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애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수박에 씨를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이쁘게 썰어가지고 아이에게 줬어. 그거는 사랑의 행위일 수 있잖아. 노력이라는 것이 들어간 사랑의 행위일 수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수박에 씨를 계속 발라서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그거는 뭐다?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왜 하는데? 그 아이에게 영적 목적, 영적 성장이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3살 때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스스로 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 씨를 발라가지고 과일을 아이에게 그렇게 주는 것은, 음, 그래야만 사랑하는 엄마라고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자기가 정해놓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으로 보면 실제 딱 3살이라고 하죠. 3살까지는 정말 아이를 엄마가 케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근데 3살이 지나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직 독립된 어떤 개체로 그 아이를 보고 행동하게, 스스로 행동하게끔 케어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는 사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바쳐야 하는 복합적인 행동이다. 즉 머리와 마음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그때는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의 욕구와 화나는 이유 그리고 분노와 기대치를 그 상대에게, 그죠? 표현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정신건강에 꼭 필요하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엄마면 뭐 이런 말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싸주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만큼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에 포함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162페이지. 가족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전지전능한 역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코스프레 했죠? 내 스스로 이게 엄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엄마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듣도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엄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족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전지전능한 역할을 이 목사님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단순 희생일 뿐이라는 거죠. 이 역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딱 포기하니까 처음에 가족들은 엄청난
화를 냈다는 거죠. 왜? 늘 하던 걸 하지 않냐. 엄청난 화를 냈는데 이윽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정말로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더 독립적인 더 훌륭한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독립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거 자기는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165페이지. 이런 자기 희생적인 행동은 사랑이라고 자기가 간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해서 사실은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씌워놓은 이미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 해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그죠. 내가 훌륭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사실은 그 내면에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다. 내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진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어떤 그냥 익숙한 듯 아침에 일어나서 쭉쭉쭉쭉 행위하는 그 행위가 정말로 그의 영적 성장을 목적하는 행위인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한 건가? 그저 내 마음이 편한 건가? 어, 그렇죠? 저도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거나 혹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못해서 아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가는 날이 있죠. 저희가 쉐이크식을 하지만 사실 밤에 쉐이크를 다 타놓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좀 늦게 깨웠거나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에 안 들어온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일정이 있으면 1박 2일 안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박자가 안 맞았거나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쉐이크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진짜 이거 마음이 되게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그럼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한 거지. 자, 그래서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는 행동을 한데도 사실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166페이지. 사랑은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희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확대인 셈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자기 희생으로 끝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순수한 사랑은 자기를 채워나가는 활동이다. 그래서 자신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확대시키고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그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위축이 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고 자신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했는데 되게 메말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그냥 어떤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고 활동이다. 그죠? 행동이고 활동이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이성이겠죠.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더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거는 사실은 그죠. 그냥 우리가 말로서는 참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1페이지, 요건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될 때만 사랑이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선과 악처럼, 밑줄 거 볼까요? 그럼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선과 악처럼 객관적이지 주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거. 근데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을, 난 사랑받고 있고 혹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죠. 선과 악처럼 굉장히 객관적이지 주관적인 현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1페이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171페이지. 그러면 그래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느낌으로 있는 어떤 느낌 빌도 사랑이 아니고
희생을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그죠? 사랑이 아닌 건 뭔지 알겠어. 그럼 사랑인 건 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위조 지폐 구분하는 것도, 오리지널을 계속 본다죠. 가리지널은 너무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냥 가리지널을 일절 보지 않고 오리지널, 원본만 매일 몇 시간씩 쳐다보는 행위를 하면 딱 가리지널이 나오면 구별을 바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를 내가 이게 사랑이구나를 정확하게 어떤 필드에서 내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누군가의 관계 한 사람의 관계를 딱 떠올려서 이게 사랑이구나를 인지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행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사랑의 정의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다?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 이게 사랑이구나 했을 때 내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자신을 확장할 때. 한 발자국 더 내딛고 1미터를 더 걸으려면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한 거,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타성, 부딪힌다는 거야. 내가 나를 확장시켜 나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혹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고, 그 행위를 할 때에는 뭐 한다?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딪힘?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딪힘,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자, 내가 행위를 하게 되면 익숙한 것을 늘 했던 것을 행위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은 행동을 했으니까 뭐랑 부딪혀요? 게으름을 부딪히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니까 그 피드백이 어떨지 모르는 두려움과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자신의 확장이나 게으름, 타성과 싸우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노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노력.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 나아가는 것을 용기. 그래서 사랑은 계속 노력하는 것이고 용기를 계속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고 용기 내는 것이다. 특히 사랑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도하는 노력과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자신의 확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확장,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라고 용기 내고 내가 어떤 그 게으름을 타파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의 게으름과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그걸 벗어나지 않은 사랑은 일어날 수 없다. 그쵸? 그러면 내가 내 게으름을 타파하고 내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성장, 그러니까 내 확대가 전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우리 자신의 확장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노력이나 용기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그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용기를 딱 들어가지 않은, 게으름과 두려움이 게으름을 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아니다. 여기에 예외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명쾌했어요. 그죠? 그죠? 자, 173페이지. 그러면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일은 뭐다? 내가 내 게으름을 타파하고, 그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두 개를 함께 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다. 내가 천지 저 사람한테 관심 안 가지면 게을러도 되죠. 내가 천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어떤 누군가에 관심이 없으면 두려울 일이 생긴다. 없다. 늘 하던 것만 하니까. 자, 그래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그러면 관심을 가진다는 건 뭐다? 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173페이지 보세요. 관심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도 중요한 것은 뭐다? 말을 들어주는 것이란 경청. 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 해야 될까? 뭐예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게 내가 나와 그의 사랑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경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74페이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졸업 후 할 일이 뭐 거의 일치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잘 듣는 것은 반드시 훈련시켜야 된다. 왜? 잘 듣는 경청이 자기 확대에 그죠? 그리고 상호 확대, 사랑이죠. 자기 확대가 훈육이면 나의 그 자기 확대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사랑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잘 들어주는 것이 훈육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잘 연결시킬 수 있다.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랑을 잘할 수 있고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사랑을 잘하고 사랑을 많이 하면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관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잘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게으름을 타파하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뭐가? 잘 들어주는 것이. 자, 이제 이 저자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 강의가 끝났어? 끝났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뻗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강의가 끝나자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고 집중하느라 애써서 목은 뻣뻣 했으며 완전히 녹초가 돼버렸다. 그런데 자기가 그 어떤 강의의 내용을 정말로 이렇게 잘 경청할 잘 들으려고 애를 쓰니까 이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녹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얻었다는 거죠. 뭘 얻었어? 그 강의 내용에 굉장히 상당 부분을 자기가 얻어갔다는 거예요. 어, 그쵸? 그래서 우리 각종 우리 미팅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그때 어느 미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나는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할 일도 없어. 예를 들어 우리 OSR 같은 거는 뭐 질문할 일도 없잖아요.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고 그는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한 명이고 우리는 5천 명이야. 그렇지만 그것과 꼭 1대1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높으면 그 시간을, 그죠? 그의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듣는다? 이렇게 듣겠죠.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릴 만큼 듣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어떤 사람의 강의가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강의가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이니까. 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순간은 이해됐고, 뭐 좋았고, 그랬지만, 3일만 지나도 뭐라 했더라? 그죠? 휘발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즉, 안 들었단 얘기예요. 들었다고 생각하죠. 들은 것 같잖아. 그런데 사실은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근데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그가 한 말은 그가 10살 때 했던 말, 그가 15살에 했던 말, 뭐 예를 들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에너지가 너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너무 모든 것을 휘발시키는 것도 참 아깝지 않아요? 그죠? 아깝다.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와서 앉아 있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쫙 올려서, 이렇게 녹초가 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강의를 듣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 이 목사님 맞나? 그죠? 이 저자가 들어보니 다른 사람은 이 강의가 너무 지겹고 안 좋고 막 별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이 위대한 강인사에게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강사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두 번째, 그가 하려고 하는 주제 강의가 내가 굉장히 듣고 싶었던 어떤 내용이라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쉽게 말하면서 경청했고, 다른 이들은 그런 이유 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없고 지겨운 강의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그 강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생각했고, 그가 오늘 주제로 할 내용이 굉장히 내가 듣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을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어. 자, 내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관계에서 나는 그 강사와 나의 관계에서 나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기대감에서 행동한 것이었고 그게 무엇인가를 주겠다는 동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받을 때에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강의가 나에게 어떻게 엄청 쓸모 있었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속 사랑하며 예를 들면 자기 확대의 어떤 자기 성장, 자기 확대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나는 계속 성장한다, 안 성장한다? 계속 성장한다. 음. 자, 그렇게 내가 계속 성장해.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어느 상황에서는 그 강연자가 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 강연자처럼 줄 수 있는 사람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진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잘 받는 사람. 사랑을 잘 받는 사람. 근데 그게 사랑을 잘 받는 내가 된다는 거, 내가 나를, 뭐 말이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잘 받는 사람. 그러면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다 이 강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강사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지나가는 그지도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해되죠? 뭐 지나가는 꼬마도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지하철에서 부딪혔던 어떤 사람도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나는 받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됐어. 그들이 나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강의 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와, 씨, 진짜 좋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강의는 강사자가 강의를 했을 뿐이지만 나는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나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 욕구 때문에 그는 그 그가 주제로 한 강의를 했을 뿐이지만 나는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 강연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아침에 지금 당장 일어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공기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내가 아침에 그냥 멀쩡하게 태어났잖아. 멀쩡하게 다시 일어났잖아. 사랑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특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음. 내가 내 발로 걸어가. 아침에 화장실을 내 발로 걸어가서 물을 내 손으로 내렸어. 화장실 물을 내 손으로 내려서 그것도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렇게 내가 불특정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나는 늘 사랑받으면 이윽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기 훈육이라는 것이 잘 안 돼서 모든 것이 불평불만, 이것도 씨 저것도 씨 뭐 나 아무것도, 아무도 나에게 사랑 주는 사람이 없어. 즉 내가 사랑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죠? 뭐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어렵다, 그죠?